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많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또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여부를 다퉈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고장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소명이 좀 부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굳이 구속까지 가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의하고 충분히 공방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7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총 8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최대 기록 8시간 40분이었는데 이거에 이어서 역대로 두 번째로 긴 심사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는 구속 심사가 좀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길고 이 수사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더 길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서만에도 150쪽에 달하고요. 수사 기록이 20만 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근데 법원이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거를 무죄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뿐이고요. 사실 어차피 유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사실상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이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갈림길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됐다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을 좀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아직 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판단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난 2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검찰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받지 않고 검찰 외부 조직에게 받겠다라면서 이제 심의 소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제 외부에 맡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면서 약간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고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11일에 이 부회장 사건을 이제 안건을 논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영장 재판 결과 무관하게 이제 검찰은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의 수사를 보강해서 재판까지 꼭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제 반대로 재판까지 절대 가지 않겠다. 이제 심의위에서 이게 기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방점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만약에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다. 그리고 타이밍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너무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구속이 됐었다면 그럼 어떤 여파가 미쳐질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여파를 좀 얘기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내에서의 역할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DS 부문, 반도체 부문, 가전 부문, 모바일 부문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가 대표이사를 따로 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부품을 만드는 곳이 있고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고 이러다 경영도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투자나 M&A를 할 때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업 부문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역할을 맡아왔던 거고요. 실제로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구속이 됐을 때는 대규모 M&A나 투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산업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삼성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삼성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수가 구속됐을 때는 삼성이 지금 이제 가감한 그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또 향후 M&A 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하거나 또 새로운 M&A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국정농단 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났을 때 그 이후에 2018년 2월 이후에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석방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죠. 2018년 8월에는 인공지능이나 5G 같은 4대 성장 산업에 18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었고요. 또 지난해 4월에는 이제 반도체 2030이라고 해서 총 133조 원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역시 총수가 구속되면 투자가 잠시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사안은 있겠으나 그래도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총수 한 명이 부재한다고 해서 기업 자체가 멈춰서진 않을 거다라는 반대쪽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안에 이사회도 탄탄하게 있고 과거 구속된 사례들을 봤을 때도 그때 삼성이 망했다 할지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가도 결과적으로는 올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삼성이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전문 경영인이 있는 만큼에 당장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문 경영인은 좀 단기 성과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좀 소유주가 주인의식을 갖고 10년에서 30년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 집단의 총수들은 그만큼 이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역할은 되게 중장기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거든요. 당장의 하루하루의 경영이야 전문 경영인들이 하지만 기업의 사업 구조를 바꾸고 심각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총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에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달 동안 20만 원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더 주가가 올랐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삼성을 이끌면서 좀 이재용 부회장이 만들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소를 하고 가야 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불확실성도 해소된다는 의견입니다. 부회장이 구속 상태라고 해서 삼성이 망했나요? 오히려 삼성이 그때 더 잘 굴러갔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의혹이 되고 있는 그냥 제일 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 의혹이 있는데요. 그것이 맞다면 오히려 그러한 불법적인 합병을 통한 그런 경영권 승계야말로 지금 삼성의 위기에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네, 지금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기술력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꼭 쌓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동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둘러싼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삼성이 지난 주말에 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좀 밝혔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삼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여론에 호소를 했었는데요. 이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이 남은 사법 리스크를 딛고 삼성을 다시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